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2014년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을 한 지 벌써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매년 크고 작은 해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해양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국제해양안전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셨죠. 20대 국회 부의장이신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 직접 모시고 이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국회에서 해양안전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네. 이 자리에서 그 해양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이 행사를 좀 개최하시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대형 사건들이 그동안에 쭉 있어 왔습니다. 70년에 남영호 사건이 있어서 한 300명이 넘게 숨졌고요. 그리고 93년도에 서해 페리오에서 그렇죠. 이역도 300명 가까이고 그리고 다시 또 서해 지금 이 세월호 사고 이렇게 터지고 사고가 났는데 왜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까 살펴보니까 해경과 해군에만 의지해 가지고 대충 처리를 하는 다시 말해서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 행정의 무책임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키우고 있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 국제해양 컨퍼런스를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2014년에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뭐 정부 당국에서도 그 해양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논의하고 대책들을 쏟아냈지만은 사실 그 이후에도 제대로 세워진 대책이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우리나라의 해양재난 관련 시스템에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고 가장 큰 문제점, 방금 말씀하신 인력 문제도 그렇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경의 스킨스쿠버 인력들이 조금 있는데 그분들은 뭐 10m 또는 40m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공기통을 자기가 조그맣게 들어가니까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외부에서 케이블로 공기를 연결해주는 SSDS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을 하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인력들이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지난 세월호 사고 때도 전체 인양 구조 인원의 약 60%니까 172명을 바로 민간 잠수사, 심해 잠수사들이 구해냈던 거거든요. 결국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민간이 나서서 그렇게 했었는데 바로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서 보면 결국은 사람이 제일 문제고 전문 인력을 제대로 키우고 관리해야 된다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있었던 해경, 해군,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들의 협업 체계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난 컨트롤 타워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커다랗게 주어진 문제로였고 그래서 그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시사점들을 얻었습니다. 지난 컨퍼런스에서 외국의 이제 전문 인력들도 많이 와서 이제 함께 토론회 논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요. 그 우리나라보다 먼저 좀 해양 안전에 관심을 가졌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시스템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 토론회에서 자리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외국 전문가들이 좀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참고할 만한 사항들 그리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만한 사항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까? 그 자리에는 중국과 영국 그 이른바 해양구조군안의 선진국에서 전문가를 불러왔는데 먼저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2003년도에 당시 주울레 주석이 주도해서 관계된 6개 장관들을 전부 모아놓고 한꺼번에 서로 협조를 하기로 해서 해난 구조 개혁법이라는 걸 그때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해서 인력을 키우고 해난 사고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이제 교통운수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해양수산부에 해당되는 거죠. 교통운수부 산하의 해난구조국 CRS라고 영어로 합니다만은
그 본부를 설치해서 약 인력이 한 9천 명가량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에서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예.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바다를 지배했던 그런 제국답게 역시 영국도 매우 기술이 우수한데 특히 민간의 기술이 탁월하게 우수합니다. 영국은. 예. 그리고 영국의 그 전문가도 얘기가 한국도 이것을 하려면은 국가에서 처음에는 나서서 인력을 키우고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 민간이 그 인력이 축적이 되고 나음에 그다음에 민간으로 이렇게 이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사점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이렇게 이 해양 구조군 안에 있어서 강국들은 결국 해양 안전이라는 것은 해양 영토를 경제성을 높이는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대하게 사람 키우는 일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영국과 중국의 경우 그렇게 인재 양성, 인력 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실효성 있게 정책으로 법으로 대안으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 좀 컨퍼런스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논의가 됐었죠. 예. 현재는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인데 스킨스쿠버 장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 깊은 물에 들어가서는 못합니다. 지금 세월호가 수심 50m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해서 우리가 중국의 업체한테 의뢰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 예. 우리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네. 현재 지금 해경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심해 잠수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야 된다. 해수부에서요. 그렇죠. 예. 해수부에서 이 인력을 키우고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라는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사고 때 민간 잠수사들이 전체 구조 인양 인력의 60% 172명을 무려 민간 잠수사들이 해낸 겁니다. 예. 결국은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을 육성을 해놔서 수중 산업에서 평소에는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일이 터지면은 즉각 모여서 구조 인력으로 전환시키는 건 네. 바로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 자리에서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해경과 해수부가 국민안전처와 해수부가 서로 이 갈등을 빚을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해경이 사고 있으니까 해수부에서는 아이고 우리는 나 잘 모르겠다 예. 이렇게 외면할 게 아니다. 이거는 국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수부가 책임지고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예. 정말 가슴 아픈 이런 사고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뭐 예방도 철저히 하고 이후에 구조 작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 부분 인재 양성, 인력 양성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뭐 부의장님께서는 뭐 이외에도 오늘 말씀하신 부분 그 외에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또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총 11번째나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주목을 또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하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정청탁 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이죠. 현재 김영란법에는 민간인이 공직자한테 부탁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민간인한테 부탁하는 것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민간인한테 부탁해서 인사청탁을 하거나 무슨 민간 기업이 부탁을 해서 돈을 내도록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김영란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개정안을 지금 내서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 외감법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가 감사 결과 보고를 하는데 감사가 만일 외부에 찬조를 했거나 기부한 돈이 5억 원이 넘는 큰 돈 같으면은 반드시 감사가 그 보고서를 주주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리고 5억이 아니더라도 감사가 판단해서 필요하면은 그것을 주주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공개를 해야만이 기업들로서는 준조세를 뜯기는
이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고 예, 예.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부감사법, 외관법을 고쳐가지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쓸데없는 삥 뜯기가 없도록 예, 예. 이렇게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예, 예. 앞으로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또 큰 어르신이잖아요. 국회 부의장님으로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네, 기대하고 저희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